예,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. 러트닉 장관이 1호 협상 타결되는 국가가 있을 것 같다, 이런 어떤 언급을 하면서 주춤했던 증시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. 그렇지만 이제 기업들이 이제 관세 여파, 이에 따른 어떤 피해라든가 어떤 영향을 좀 공개하기 시작하면서 초반에 좀 고전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.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확정 실적이 나옵니다. 이제 잠정 실적은 받고 확정 실적 이후에 어떤 수급 구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볼 필요가 있고요. 그리고 그동안 어떤 강세를 보였던 업종들이 뭐 금융, 증권, 건설 이런 등등의 종목이었는데 여기에 좀 일부 변화가 생기는지 이 점도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우선 미증시는 뭐 3대 지수도 상승폭이 거의 비슷했고 중소형 업종 지수도 비슷했거든요. 하락한 건 이제 에너지 업종 정도만 하락하고 나머지 업종 다 올랐습니다. 근데 올라갔다 하더라도 뭐 금융이 1% 가까이 오르긴 했는데 그렇게 이제 급등했다라는 건 없잖아요.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고르게 다 올라왔다. 이제 그리고 장 초반에 좀 밀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중반에 갑자기 쭉 하고 밀고 올라갔다가 그 다음부터는 상승세가 유지가 됐잖아요. 어정쩡하게 조심스럽게 있다가 타결되는 국가가 나오는구나. 이렇게 되면 좀 안도해도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이제 전반적인 어떤 종목군들 전반적으로 고르게 좀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. 뭐 이슈들은 러트닉 장관의 저 발언이 가장 큰 영향을 줬습니다. 협상이 마무리가 됐고 총리와 의회 승인만 남은 국가가 있다. 근데 지금 총리 플러스 의회라는 단어가 나온 걸로 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둘 중에 하나, 인도 아니면 일본인데 인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에선 보고 있죠. 근데 어쨌든 첫 번째 승인하는 국가가 나오게 되면 다른 나라들도 속속 합류하게 될 것이고,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관세 면제되는 국가들이 또는 완화되는 국가들이 늘어나게 되니까 부담에서 좀 벗어나는 거 아니냐, 이렇게 이제 투자들이 봤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자동차 관련된 관세 일부 완화 조치가 계속되고 있잖아요. 자동차 완성차의 관세,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 원재료에 대한 관세, 이렇게 막 중복적으로 관세가 들어가는 형태였는데 그렇게 중복되는 건 빼겠다.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일부 또 혜택을 주겠다, 이렇게 내용들이 또 공개가 되면서 계속해서 뭔가 좀 관세를 풀어주려는 이제 그런 움직임들도 있었고, 그리고 이제 기업들의 실적도 일단은 괜찮습니다. 주가 등락과 무관하게 뭐 GM, UPS 이런 기업들의 실적은 예상치를 상회했거든요. 근데 뭐 다른 어떤 스토리 때문에 주가는 빠졌지만 어쨌든 현재까지 기업들의 실적은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는 거. 그런데 오늘 이제 좀 해프닝이 있었는데, 그 아마존이 제품 가격에다가 옆에다가 예를 들어서 10,000원 이렇게 넣고, 근데 이 10,000원 중에서 8,000원은 원래 가격인데 2,000원은 관세 때문에 올린 겁니다, 이렇게 표기하려고 했다가 백악관에서 완전히 맹비난을 하면서 이걸 철회하는 이제 그런 해프닝이 있었거든요. 근데 이게 기업들이 이 관세 여파를 계속해서 입기 시작하고 있고 그걸 내용을 공개하기 시작하고 있어요. 예를 들면 이제 오늘 그 기업들 중에서 GM하고 볼보 이런 업체들이 가이던스 우리는 발표 못하겠다,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, GM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을 일시 중단하겠다, 뭐 우리가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중단한다, 이런 내용들을 공개했고요. 또 운동화 스포츠용품 업체들 뭐 아디다스는 가격을 올린다, 그리고 스케쳐스 같은 경우도 연간 전망 제시 못하겠다,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, 금융업체 HSBC 같은 경우는 대출 수요라든가 신용 상황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, 또 이런 내용들을 또 공개를 했습니다. 그래서 기업들이 속속 관세 여파를 공개하고 있다라는 점, 이런 것들은 또 부담이 되죠. 근데 러트닉 장관의 어떤 저 발언이 강하게 작동을 해서 이런 이슈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지수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, 지표들은 상품 수지, 무역 수지 적자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증가되는 건 관세 부과 전에 미리 수입을 하자, 그러니까 이런 게 되면서 오히려 미국 무역 수지가 더 적자폭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고, 고용지표, 이거는 이제 구인 건수를 보는 건데 구인 건수 예상치가 750만 정도였거든요. 근데 720만 정도 나와서 예상치를 하회하는 고용. 근데 이 정도 수치도 뭐 나쁜 건 아닙니다. 근데 워낙 추세적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추세라서 기대보다 낮다라는 점을 좀 주목하는 것도 있었고, 또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, 이거는 이제 물어보는 거죠. 지금 경제 어떤 것 같아요? 라고 이제 물어보는 데이터인데 이것도 이제 뚝 떨어지면서 86까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죠.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미국의 지표들이 대체로 좀 부진한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. 다만 이제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드 데이터, 소프트 데이터가 있는데 하드 데이터는 실물 지표, 예를 들어서 뭐 소매 판매, GDP,
고용 지표, 뭐 이런 거, 실업률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런 게 이제 하드 데이터고, 소프트 데이터는 심리 지표, 뭐 소비자 신뢰 지수, ISM 제조업 지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런 거 심리 지표인데, 심리 지표는 부진한 반면에 하드 데이터는 아직까지는 견디고 있거든요. 근데 이게 이번 주에 나오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 고용 지표, 이게 이제 중요한 잣대가 될 것 같다. 그래서 일부에서는 고용 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거든요. 근데 어쨌든 현재까지는 지표는 버티고 있어서 아직까지 뭐 대세양 하락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, 이번 주 후반에 나오는 지표가 어떻게 될 건지, 오늘 나온 지표보다 후반의 지표를 시장에서는 더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. 뭐 특징으로는 빅테크는 좀 주가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, 근데 이제 장중에 아마존 해프닝, 앞서 말씀드렸던 해프닝 때문에 좀 크게 빠졌다가 철회하면서 나중에 이제 막 낙폭을 줄였고요. 그리고 허니웰 같은 경우는 실적 전망을 상향했습니다. 이게 뭐 온도 센서라든가 온도 시스템, 온도 조절 시스템을 비롯해서 또 우주항공 관련된 항공 우주선 시스템 하여튼 이런 등등을 만들어내는 거 있잖아요. 뭐 보일러 온도 조절기 뭐 이런 거 제가 굳이 표현을 하자면 이런 시스템 만드는 회사인데, 실적 전망을 상향을 하면서 오늘 주가가 또 올라갔고, 테슬라를 비롯한 주요 자동차주들이 자동차 관세 완화 보도에 올라갔습니다. GM만 오늘 좀 부진했고요. 그다음에 코카콜라는 오늘 주가는 뭐 약간 올라가는데 그쳤는데, 관세 부담이 관리 가능하다. 뭐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국가에서 제품 가격 올려봤더니 그냥 그대로 팔리더라.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리 가능할 것 같아. 라고 해서 이제 반응을 했는데, 다만 이제 오늘은 좀 방어주적인 종목들보다는 이런 종목 좀 올라가도 되겠는데 하는 다른 종목 쪽으로 좀 번지다 보니까 코카콜라의 상승폭은 좀 제한적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마감의 슈퍼마이크로가 향후 실적이 좀 예상했던 것보다 부진할 것 같다. 이런 내용을 공개하면서 시간 외에서 큰 폭으로 빠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여파로 몇몇 반도체주들도 시간 외에 거래해서 동반 약세를 보이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근데 뭐 어쨌든 미국 대통령 100일차인데 트럼프가 되게 안 좋긴 해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 부진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다른 대통령들에 비해서 상당히 좀 안 좋다,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죠. 그러니까 지금 최근 5번 대통령의 100일차하고 비교를 해봐도 다 올랐는데 트럼프만 마이너스잖아요. 그래서 좀 되게 좀 싫은 소리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긴 하죠.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가 이 부진함을 만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것 같고, 지금 S&P 500 지수가 6일 연속 올라갔는데 6일 연속 올라가고 나서 1년 후에는 6일 연속 올라간 모든 사례에서 다 1년 후에 지수가 평균 한 20% 정도 올라갔거든요. 그래서 좀 바닥은 친 것 같다라는 분석이 나오긴 하는데, 또 워낙 또 변동성을 많이 유발하는 대통령이라서 그 길이 순탄할지는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우리 증시는 최근에 3일 동안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진정되죠. 어제 이제 마감하고 나서 이제 하나오션 블록딜 때문에 이제 대규모 순매수로 잡혔는데, 그걸 빼고 보면 3일 동안 매도는 좀 진정이 됐는데,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은 2,300억 정도 매도였지만 하나오션 3,400억 매도. 이거 이제 정규 시장입니다. 마감하고 나면 또 블록딜로 매수가 잡혀서 이제 저게 매수로 바뀌어 있긴 한데, 정규 시장 기준으로 보면 어저께 저랬거든요. 근데 하나오션 3,400억 매도한 거 빼면 1,200억 순매수로 볼 수도 있는 대목이었잖아요.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는 이제 지난주 기점으로 좀 진정이 된 걸로 보여지거든요. 근데 문제는 삼성전자를 안 사요.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보면 4일 동안 100원 올랐어요. 그러니까 뭐 마감하고 나서 움직인 것까지 합치면 200원 오른 건데, 어쨌든 4거래일 동안에 삼성전자가 100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가 돌아서야 지수가 완전히 돌아섰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오늘 확정 실적 나오는데, 확정 실적 나오면서 여러 가지 어떤 비전을 또 설명을 하겠죠. 그래서 그런 비전이 좀 어필이 되는지,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거고,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최근에 종목들 추이를 좀 비교를 해보면 엔터주가 추세적으로는 가장 좋은 편입니다.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종목들별로 엇갈리는데 이제 최근에 조금 주춤거리는 모습이었고, 반도체주들도 종목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최근에는 좀 둔한 그런 모습이었고, 2차 전지가 반등 나오다가 어제 좀 주춤했고, 그다음에 조선주들도 상승, 이제 조선 부품 이런 것들도 보면 한 2주 정도 박스권 보이다가 이제 조금 눌리는 그런 형태를 보였습니다. 그래서 엔터주가 추세로 강하고, 그 외에 이제 대선 관련된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이 좀 선별적으로 개별 테마주 정도 보이는 게 특징이었거든요. 근데 이 구도에서 삼성전자 실적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서 기존 종목군들을 그냥 밀고 갈 거냐. 코스피 같은 경우는
그 금융, 증권, 건설 등등의 종목군들이 더 강했잖아요. 그래서 이런 구도로 그대로 갈 건지 아니면 거기서 좀 변화를 줄 건지, 특히 이제 관세 1호 타결 국가 뭐 이런 이슈가 또 주목을 받을 수도 있어서 오늘 변화가 좀 생기는지 봐야 될 거고,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보여드린 차트긴 합니다만은 코스닥 지수보다 그 ADR이 더 높았거든요. 그러니까 최근에 워낙 개별 종목 장세가 활발하게 펼쳐졌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종목 장세 성격이 조금 달라질 가능성, 그러니까 차별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상황으로 보여져서 치고받고 하되 이제 종목들이 조금 이전보다는 쭉쭉 가기보다는 이제 오르는 종목과 못 올라가는 종목이 좀 차이가 나는, 예, 뭐 지수가 뭐 상승 종목이 많아도 세게 올라가는 종목 있고 나머지는 거의 어정쩡하게 올라가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업종별 수급 동향을 더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 관세 타결 1호 국가, 현재 인도로 추정이 되고 뭐 일본일 수도 있다 이런 주장도 있긴 한데 어쨌든 등장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 어떤 증시의 평가, 외국인들의 어떤 안도감을 유발할 수 있는지 좀 봐야 될 거고,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아니라 확정 실적이죠. 예, 삼성전자 실적이 이제 숫자로 공개되고 나서 거기서 이제 컨콜까지 진행이 될 텐데 그런 과정을 어떻게 볼 거냐. 특히 뭐 어제 또 엔비디아 이번에는 진짜 공급할 것 같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게 워낙 반복적이라서 진짜인지 알 수는 없죠. 근데 어쨌든 그 공개 이후에 어떻게 돌아가는지. 근데 외국인들이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데 매도는 덜하는데 매수까지는 아직은 아니잖아.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.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제 좀 유발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외국인 매수는 일주일에 3일 이상 매수 들어와야 돼요. 예, 3일 이상 매수가 들어와야 외국인들이 돌아왔다 이렇게 보거든요.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고, 그리고 코스닥에 앞서 쭉 나열해드렸던 대형주의 흐름, 대형 업종들의 어떤 흐름에 변화가 생기는지,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에 좀 못 갔던 종목군들이 움직여주는 게 시장에는 가장 도움이 되거든요. 이제 좀 지수, 관세 이런 부담에서 벗어났다라는 시그널이 될 수 있어서 그런 쪽에 매수가 들어와야 아 추세가 바뀌었구나, 그 전까지는 그냥 일시적이구나 이렇게 구분이 돼서 이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게 이제 미국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미국인들의 주식 보유 비중이거든요.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한테 뭐 직접 투자가 됐든 뭐 ETF를 보유했던 펀드에 투자를 했던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까? 라고 물어봤을 때 61%가 그렇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. 물론 이제 이거는 2023년 데이터긴 합니다. 근데 지금 더 줄진 않았을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2004년 뭐 최고치를 찍었을 때 다음 수준으로 높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증시가 빠지면 트럼프가 움찔할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뭐 그냥 뭐 수술을 받는 환자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했잖아요. 시장 빠지는 거에 대해서. 근데 그렇게 호기롭게 나갈 수는 없거든요. 그래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또 트럼프의 메시지가 이전보다는 좀 세게 발언한 걸 줄어들 가능성은 있는데 일단 이제 그런 내용들은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된 상태라서 미국 시장에 엄청나게 타격을 주는 악재를 새삼스럽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무슨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진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지금은 산발적인 어떤 악재 정도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좀 종목 장세에 더 집중을 할 때라고 봐서 종목별 수급 동향에 좀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그럼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.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.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까지 꼭 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